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2020년 1월 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는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 변경사항은 바로 관리인 선임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서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1년 경과한 날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관리인 선임 신고 제도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선임된 관리인부터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2021년 1월 말이나 2월 초 이후에 선임된 관리인부터 이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관리인, 보통 관리단 회장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관리인에게는 전체 건물 관리에 관한 상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리회사 선정이나 관리비 징수, 관리 직원의 채용 등등 이러한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인의 지위에 대한 다툼이 집합건물마다 끊이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집합건물 분쟁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러한 관리인 지위에 대한 다툼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번 개정 집합건물법에서는요, 일정한 규모, 즉 구분 소유권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서는 관리인이 선임되었을 때 이러한 관리인 선임 사실에 대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이런 관할관청이 신고를 수리했을 때 이른 관리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법 개정입니다. 마치 상가 건물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상가만으로 이루어진 집합 건물에서는 구분 소유자들 중심의 관리인이 아니라 입점 상인 중심의 대규모 점포 관리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바로 입점 상인의 동의, 보통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거든요. 이러한 동의를 받아서 관할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비로소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서의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번 개정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이 이러한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선정 및 신고 절차와 유사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점에 있어서 획기적이냐 하면요, 제가 대규모 점포 관리자 선임과 그리고 신고 그리고 이후의 법적 다툼에 대해서 많이 다루다 보니 이런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지위와 관련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대규모 점포 관리자 신고 수리 또는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가게 돼요.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번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선임된 관리인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요. 이런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이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반대하는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이러한 관할관청의 수리 행위에 대해서 다투게 됩니다. 이 수리 행위를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행정소송의 승소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할관청이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 신고를 수리하고 인정을 해주면 이거를 번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뒤집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용어로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공정력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공정력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행정행위는 여기서는 관리인 신고 수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행정행위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 주자라는 것이 공정력인데요. 이러한 공정력 때문에 타 국가기관에서는 웬만하면 이러한 행정청의 행위를 취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행정청을 일단 믿어준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관리인 선임 여부가 관할관청에 수리가 되면은 이러한 관리인 선임 여부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정이 되면 이것을 다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관리인 지위에 대해서 다툼이 적어지고 반사적으로 그 해당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인 지위 다툼이 적어져서 관리인은 안정적으로 임기 내에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할관청에서 관리인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는 관리인 소집 절차, 집회 의결권, 구분 소유자 수 계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 계산식을 관할관청에서 잘 알고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관리인 선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종전에는 이러한 관리인 지위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 예를 들어서 가처분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4개월, 만약에 본안 사건인 경우에는 1년 정도까지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를 하고 그 결과로서 관리인 지위를 인정하는 또는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이러한 판단을 관할관청에서 할 경우에는 민원 처리 기간이 불과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장해봤자 보통 15일 내지 20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내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검토와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분 소유권이 1000개가 넘어가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 위임장이나 서면기일서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각종 서류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공무원 한두 명이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가 이루어져서 결정이 나는 것이 불과 며칠 만에 검토가 난다는 점, 이 점이 다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관할관청의 판단에 무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점까지 디테일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인 선임 신고 제도가 도입된 이상 관리단 소집 절차, 의결권 위임장 징구 절차, 서면기일서 절차 전부 법적 하자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 그리고 법적 자문을 통해서 관할관청을 잘 설득하는 과정이 더욱더 필요해진다고 볼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후 관리인 지위와 관련된 분쟁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른 쟁점으로 다시 뵙겠습니다.